투자 전략을 지금 전문가님께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쉽게 이지하게 풀어드릴 이지연의 오늘은 자식보다 효도한다는 수익형 상가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는 상가 누구나 꿈꾸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동일한 금액의 유동성 자금을 투자하실 때 주택 임대 수익보다 상가 임대 수익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잖아요, 요즘 같은 때.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수익은 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수익은 더 올라가죠. 그러면 이번에 또 6.17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 같은데 조정해서 또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뭐 분양권 전매 시기도 늦추고 DTI 대출 규제도 하고 정부는 이렇게 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죠. 그래서 이럴 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진정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가, 상업용 부동산에 많은 눈길을 돌리고 계시고요. 이제 부동산에 뭐 사다리가 없어졌다, 뭐 부익부 빈익빈이 나뉜다 하시면서 조금 더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가를 투자할 때 조금 뭐 좋은 상권, 나쁜 상권 쉽게 뭐 이해를 해보자면 저는 형태적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개천 상권 같은 경우는요, 유동인구가 많죠. 하지만 조금 흐르는 상권일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요, 특정 지역의 상권이 한정되어 있어서 좀 팽창력은 떨어지지만 그 대신에요, 상권 안에 아파트라든가 학군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으면 소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요, 뭐 도심 평균의 수익보다 1% 이상의 좀 더 높은 수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상권을 체크해 보실 때 뭐 동선, 뭐 목 좋은 거 당연하죠. 근데 수요 유출 여부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항아리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항아리 상권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나 토지, 부지에 앞으로 어떤 뭐 상업용 시설이나 대형 건물이 들어설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 수요가 밖으로 유출이 되겠죠. 빼앗기겠죠.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그 상권 외에 그 상권에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에 앞으로 어떤 그런 건물이 생길 것인가도 미리 같이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상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역세권 상권 같은 경우는요, 조금 유동인구도 많고 당연히 공실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구가 늘어나는 변화 없이 0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무늬만 역세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장단점 보시고,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 수와 세대 구성원이 또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오피스 상권 회전율 보셔야 합니다. 유흥가 상권은 역세권하고 비슷한 양상이지만 요일별 시간대별 매출의 변동이 있다는 부분을 또 꼭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대학가 상권은 방학 기간 매출이 감소하죠. 뭐 이런 식으로 상권을 조금 보고요. 그러면 상가 종류 보시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요, 입주민 위주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수가 큰 대형 아파트의 단지 안에 있는 상가는 조금 투자할 때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근린 상가 같은 경우는요, 주거 상점 밀집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대수가 되어서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이 되면 아주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근린 상가 같은 경우는 평균 5 내지 6%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런 상가의 형태가 많습니다. 중심 지역 상가는요, 도심 대규모의 그런 고층 상가이기 때문에요, 뭐 활성화되어 있고 공실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권리금이라든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한 2 내지 3%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중심 지역 상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너무 비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문난 잔치에 좀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 그리고 테마 상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유인하는지 유인력의 확보를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상권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상권하고 입지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상권을 숲이라고 생각하면 입지는 뭐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고요. 그리고 이제는 상권을 기본을 넘어서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셔야 하는데 상권을 보면 우리가 유동인구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유동인구가 이동하는 그런 곳에 있는 배후 수요가 과연 내가 목적하고 있는 상가에 부합하는 그런 수요가 몇 %인지를 꼭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인근의 교통 유발 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 교통적인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를 보시게 되면은 배우 수요 보시게 되는데 보통 배우 세대 수가 1000에서 2000세대 정도면 상가가 이제 들어서게 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3000세대. 그리고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요.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추구해야죠. 그래서 최소한 5000세대는 갖춰진 상권으로 입지로 들어가셔라 하고 또 한 단계 더 우리는 깊이 있게 입지를 보자면 동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 세대가 움직이는 주 동선 라인에 있는지 또 접근성, 시선이 머무는 곳, 가시성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뭐 시설 구조나 주차 여부를 입지 체크하실 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가 투자하실 때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공실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시는데 이제는 임대인의 관점이 아닌 임차인의 관점으로서 이제 공실에 대한 여부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 상권이거나 아니면 아주 바닥 상권이 아니라면 창업자의 노력만으로도 노른자의 가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상가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대인이어도 임차인이나 창업주의 관점으로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석을 넘어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의 환경이 갖춰진 자리에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임대가 확정된 자리에 들어가시면 우선은 뭐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확정된 자리 들어가시는 부분이 안정적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알짜배기 투자처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첫 번째 지역은 과연 어디인가요? 네, 동탄이 신도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인데요. 여느 뭐 베드타운 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르죠. 인구가 많고 또 부지도 가장 넓은 비즈니스, 일자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비즈니스 일자리가 많아야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야 또 이제 뭐 교통도 발전하고 발전이 되겠죠.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이곳에는 삼성전자나 뭐 우리나라 IT를 선도할 동탄 테크노밸리 같은 입주 기업만 해도 이제 20만이 넘게 구성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보통 이 신도시의 보통 2배죠. 규모 많죠. 인구도 많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바로 동탄 이 신도시고요. 출산율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소비와 소득 수준도 아주 높은 도시가 바로 동탄 이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총 2층,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고요. 전용 면적이 43.2제곱미터. 편의점 독점 자리, 임대가 확정되어 있는 자리라는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지 보시게 되면요. 이 초근접 세대에 있는 세대만 해도요. 거의 뭐 계산해 보시면 5,0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배후에 있는 세대만 해도 12,000세대가 되는 항아리 상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대처럼 흡수한다 그래서 빨대 상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탄 이 신도시의 개발적인 측면을 보시면요. 이 동탄역이 복합 환승센터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가 되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GTX A 노선이요. 그 교통적이라든가 호재로 아주 최고의 호재입니다. 강남 삼성역까지 15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SRT 수서 고속도로 이용하시게 되시면 수서역까지 16분대 진입이 되니까 서울 강남까지 거의 뭐 20분 이내에 진입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완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개발 호재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네, 우리 동탄 이 신도시에 우리 입지부터 개발 호재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동탄의 미래 가치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상가의 평균 시세와 우리 예상 임대 수익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임대가 확정된 자리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330만 원 임대가 현재 확정되어 있다는 부분, 장기 임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 대출 적용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바로 2억 1천만 원대입니다. 네, 우리 동탄 이 신도시, 우리 상가의 시세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균 매매가는요, 8억 1천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이고요. 약 70% 대출을 또 받았을 때 월세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1,600만 원까지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예상해 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동탄 이 신도시 상가를 볼 때 우리 주의해야 될 점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치가요. 지금 아파트 그 단지 앞에 주 출입구에 있고요. 버스 정류장 인접해 있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자리고요. 그리고 뭐 고정적이고 충성도가 높은 그런 배우 수요가 확보된 항아리 상권이라는 점입니다.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상가가 편의점 독점 자리입니다. 2억대 투자하셔갖고 월 순수익이요. 대출이자 내고도 지금 187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바로 버스 정류장 출입구 옆에 있는 편의점 독점 자리, 장기 임대가 확정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지금 인아웃이 분리된 그런 백화점 스타일의 층고가 높은 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주차 공간, 법정 대수보다도 높게 더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탄 이 신도시는요, 이 상업시설이 보통 0.9% 요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일산 같은 경우는 8%거든요. 그러니까 동탄 이 신도시는 입주민이라든가 인구수에 비해서 상업시설 용지 비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상가 투자하기에 적기가 동탄 이 신도시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